초단기에는 1인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좀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담 측면에서는 가족주주 회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과 다르게 네. 법인은 이제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1인 법인 주주라면 소득이 전부 대표 앞으로 기속되지만 가족 주주라면 이제 분산해서 인별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인별과세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사람으로 분산하는 게 세부담 절세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건보료도 안 낼 수 있고. 예. 그렇다면 가족주주 회사의 장점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많습니다. 네. 많은데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네. 일단 배당소득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소득으로 인해서 분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일단 절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을 통해서 가족 주주가 자녀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금 출처 확보로도 되게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들의 자금 출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예, 요즘 부동산 때문에 이슈가 맞습니다. 많죠. 부동산의 자금 출처 계획서도 소명해야 되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가족 주주 중에서 자녀가 이제 부동산을 획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증빙이 없어서 네. 법인으로까지 이제 뭐 세무조사 확대되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단순하게 그 뭐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법인의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전문가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취득 재원 마련도 네. 각종 이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네. 사실상 보험계약을 통해서도 납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자금 출처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익 소각이라든지 감자 그리고 네. 법인 청산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게 그 배당인데 네. 실질적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제 의제 배당 소득세를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 우리가 양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1인 주주 있을 때는 대표님이 홀로 양도소득세를 다 납부를 하셔야 되지만 네. 주주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매각 시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도 이제 분류과세긴 하지만은 네.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가업 승계 시에 발생되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장점에 따라서 혹은 사업 실패에 따라서 4년적인 잉여금을 분산시킬 수 있고 네. 그리고 회사의 이익 잉여금 및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정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 의무를 뭐 좀 회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네. 가족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1인 주주에서 가족 주주로 전환 시에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을 예정이거나 아니면 그 1인 주주에서 가족 주주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대표님이 계신다면은 어떤 방법을 뭐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회사에 맞는 그 컨디션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반적으로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인데 이제 시가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저희 세무사나 회계사의 전문가의 이제 조언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증여받은 주식은 가족이라도 그 공제 금액이 넘으면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수증자가 납입 능력이 되지 않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증여세 대납에 따른 2차 납세도 존재를 합니다. 증여세에 그렇죠. 따라서. 증여세를 받은,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네. 이제 양도시에 거래가액은 사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네. 거래대금이 실제로 오고 가고 시가로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 매수자가 그 자금 기속이 이제 증빙이 되는지 네. 그런 것도 또한 주의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뭐 정확하게 거래를 하고 신고도 해야 될 거고. 더 중요하죠. 네. 예.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금 소명 등으로 인해서 세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과 네. 지배주주 오너인 CEO 주식을 소각을 통해서 네. 가족 주주의 지분율을 또 상승시킬 수는 있습니다. 음, 일부
그 주주의 주식만을 하거나 네. 신주 또는 그 불균등 증자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불균등 증자 시에는 사실 또 그 증여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네. 유의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인해서 주식을 전환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더불어서 그 벤처 인증을 받는 기업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전환사채나 신주권 부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소득공제를 또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주 큰 금액으로. 얼마 정도? 그 일단 어떤 요건이 되면 10%고 네. 뭐 3천만 원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아, 예, 네, 예. 네. 사실 우리 회사도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활용한 기업이거든요. 예. 요즘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는 대표님들께 지분 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회사 컨디션마다 또 다른 거는 명확한 부분이지만 네. 사실상 설립 이후 3년 이내가 제일 좋습니다. 아, 초기에? 예.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가치는 우리가 이익이 오르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기 때문에 순자산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3년이 지나고 순손익 가치라는 게 반영이 되면 네. 주식 가치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높지 않을 때 네. 지분을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설립 단계부터 주주를 좀 분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설립 초기의 단계라면 주가가 높지 않으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뭐 좋다라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성장기에는 순자산이 증가해서 네. 주식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지금 다시 또 매출이 점점 올라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기업도 다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주식 가치를 조금이라도 빨리 네. 이전시키는 부분이 좋고, 그리고 증여 시점에 이전 3개월까지 소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살펴서 네.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4분기인가요? 제 친구들 회사들도 세무조사 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다 보니까 기업들도 활발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구세청도 세무조사가 이제 올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가족 주주 회사를 선택해야지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네. 증여를 통해서 지분을 분산을 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배당을 통해서 혼자 배당을 대표님 혼자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분산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부분 하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증여재산을 증여할 때 네. 10년 이내 6억 원까지 네. 그 배우자 공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고, 성년자인 경우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증여할 때 세금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상 이전으로 주식을 이동시키면 되고, 네. 사실 그 배당을 다 나눠서 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합산되는 것보다 그 분리과세로 네. 분류과세로 15.4%로 네. 이제 세금만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하고 분산해서 예. 단순하게 말해서 아파트를 혼자 소유하는 것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내려가는 것처럼 분산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소득자 분산, 일단 중요한 건 소득세는 네. 인별과세고 기간과세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또 감소시키는 게 있습니다. 6%에서 45%까지 네. 이런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소시키고자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아, 네. 사실 또 비상장 주식은 3억 이하는 20%, 그리고 3억 초과분은 이제 25%로 이제 세율이기 때문에 양도자가 3억 이하의 네. 이제 과표로 나오면 그 또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네. 대표님들이 설립해서 키우고 이제 고생은 대표님이 다 하셨는데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위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이제 공격적인 분산 정책은 조세회피나 탈세 목적으로 볼 여지가 좀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띈 전문가와 이제 자문을 실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